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이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시민들은 국방부에 서둘러 이전 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둔 가운데 코로나19로 국립묘지를 찾는 참배객은 물론 봉사자들의 발길조차 끊기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혈액 보유량이 몇 달째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는 코로나19 의심 학생과 교직원을 이송하는 전담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이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를 통해 의성, 군위 공동 후보지가 낙점됐지만 군위군이 유치 신청을 거부하자 국방부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공항 이전을 기대하고 있던 대구 시민들은 국방부에 서둘러 이전 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주민 투표가 끝난 지 넉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공항이 어디로 가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투표에서는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공동 후보지가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군위군이 우보면 단독 후보지에 대해서만 유치 신청을 내면서 일이 복잡해진 겁니다. 국방부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기다리다 지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9일 대구 공군기지 앞에서 국방부에 하루빨리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라 촉구했습니다. 공동유치든 단독 후보지를 정하든 간에 저희들이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국방부에서 전체적인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갖다가 주민에게 지역민에게 갖다가 어떤 답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하지만 군위군은 여전히 단독 후보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위군의 합의 없이 공동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기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우보 쪽으로 이제 찬성이 76%가 나오고 서부 쪽에는 반대가 74%. 이렇게 나오니까 군위군에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당연히 단독 후보지밖에 유치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바지 단계에서 암초를 만난 대구공항 이전 사업. 이대로 사업이 멈춰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매년 국립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참배객은 물론 봉사자들의 발길조차 끊겼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이 영면에 있는 국립영천호국원. 참배객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평일이긴 해도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참배객이 90%나 줄었습니다. 올해 초 확산된 코로나19로 학생들은 물론 기업과 기관 단체의 봉사활동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매년 이맘때 하루 평균 350여 명이 현충탑을 참배하고 비석 닦기와 태극기 꽂기 등을 펼쳤지만 올해는 봉사활동 건수가 아예 없습니다. 작년에는 봉사활동 단체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조정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봉사활동 단체 예약이 거의 없어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전에 약 2만 개의 묘역 태극기 꽂기도 못할 지경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예전과 같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봉사하는 참배객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올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희귀 사진전과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국민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참여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4만 5천여 국가유공자가 잠들어 있는 국립영천호국원. 코로나19로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둔 5월임에도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일선 학교들의 개학이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학교마다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학을 앞둔 학교를 이규창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구 경북에서도 고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가 진정 단계에 접어들진 않았지만 대입 일정과 학사 일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개학 이후에도 각 학교에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 간 2m 간격을 유지한 채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수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소독제와 같은 각종 방역 물품도 준비했습니다. 감염 예방 박스를 준비하여서 방역 물품을 세팅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용 마스크 5개, 일회용 마스크 20개, 그리고 손소독제, 알코올 60%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고 환경 소독제를 같이 스프레이 통에 담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시로 발열 체크하기 위해서 그 비접촉식 체온계를 1개씩 구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해당 학생은 임시로 마련된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방역당국은 해당 학생을 귀가 조치 후 자가격리하거나 선별진료소로 옮길지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밥을 먹는 급식실에도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밀접 접촉을 최대한 방지합니다. 개학 직전 전체적인 교내 방역을 실시하고 개학 이후에도 주말마다 꾸준히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학교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수시 방역을 또 점검을 해서 학생들이 이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더 이상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강 상태로 접어든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학사 일정을 이유로 개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교 입장에선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사전 차단 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혈액 보유량이 몇 달째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이기훈 대구 경북 혈액원 헌혈 지원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 오늘 5월 19일이죠. 5월 19일 11시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저희 대구 지역의 혈액 재고 보유 현황이 3.11입니다. 그러면 헌혈을 추가로 하나도 안 받고 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기준인데요.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저희 대한적 십자사 권장 보유량은 5일분입니다. 5일분에 한 이틀분 정도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구 지역이 훨씬 상황이 힘들었었습니다. 1일분, 0.91분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대전이라든지 부산에서 지금 혈액을 많이 저희들이 공수해 왔습니다. 많이 저녁에 저희들이 부산 지역에 있는 혈액 1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 지역 3일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3.71분입니다. 같은 시간 11시 기준으로 해서 3.71분이 이제 있는데 제일 많은 혈액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인천인데요. 인천은 지금 5.81분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한 3일분 정도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2월 18일 날 대구의 신천지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대구 지역이 제일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은 다름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학교, 군부대 이런 쪽에서 헌혈량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 이제 감염 위험성 때문에 헌혈 자체를 들어가는 거를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째 이상 못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전국 헌혈량의 한 30%를 군에서 책임을 져주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아예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헌혈량이
전년에 비해서 한 9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 하던 거를 지금 한 10개밖에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2월 중순 말씀드렸듯이 2월 중순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됐지만 그 전에 이제 동절기에 혈액 부족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렇게 지금 혈액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거죠. 지금 거의 이제 5월 중순이니까 5개월 이상 지금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는데요. 지금 한 O형이 지금 O형하고 A형, B형이 지금 좀 제일 지금 현재 낮은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A형과 AB형은 조금 4일분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O형하고 B형을 가지신 혈액형을 가지신 헌혈자분들의 참여가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운동은 저희 적십자사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헌혈자분들의 참여가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하고 환자분들의 가족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고귀한 나눔의 어떤 행위입니다. 지금 저희 혈액원에서는 코로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출입자분들 체온 검사라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 방역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요. 헌혈자분들께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셔서 헌혈의 집이나 헌혈버스로 찾아주신다면 환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19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과 같은 8,197명으로 하루 동안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완치자는 대구 13명, 경북 4명이 늘어 모두 7,697명이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검사를 시행한 사람은 977명으로 97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학생과 교직원을 이송하는 전담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전담 구급대는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 1개대 이상을 지정 운영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발열이나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으로 119에 신고하면 인근 소방서 전담 구급대가 출동해 도내 선별 진료소로 이송합니다. 해당 학생과 교직원이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택이나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나 자가격리 확진 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의 이송까지 전담 구급대가 맡을 예정입니다. 소방본부는 학교 내 코로나19 의심자가 급증할 경우 전담 구급대를 도내 136개 전 구급대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북에서 처음으로 경주시가 휴업 권고에 동참한 지역 유흥시설 200여 곳에 50만 원씩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별 통보되며 생활 속 거리 두기 행정명령의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7일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흥업소 등 관련 업계는 지난 3월 말부터 영업을 중단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 경북 지역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4월 고용률은 대구가 5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포인트 떨어졌고 경북은 60.1%로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대구가 113만 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8만 9천 명 줄었고 경북은 139만 5천 명으로 2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중단됐던 음주운전 단속이 100여일 만에 정상화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접촉 감지기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내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단속경찰관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 단속을 진행하며 손과 감지기를 수시로 소독할 방침입니다. 경주 엑스포공원에 있는 신라 왕경 모형이 13년 만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경주타워 전망 1층에 있는 신라 왕경 모형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름 9m인 이 모형은 신라 궁성인 월성 주변을 실제 크기의 1000분의 1로 축소해 만들었습니다. 이번 보완 작업에선 교각과 상판만으로 구성돼 있던 기존 월정교에 맞배 지붕과 문루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 모형 내 유적지와 건물 곳곳에 고증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적용해 사실감을 높였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재운영에 들어간 국립경주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이 오는 10월 4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만파식적 설화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입체적으로 표현한 전시입니다. 어린이들은 전설상의 필인 만파식적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라의 역사와 경주의 유적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 갤러리 토크도 마련됩니다. 제45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가 18일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 16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국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업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며 제21대 국회에 발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중고등학생 영어 듣기 평가가 다음 달 9일, 고1부터 순차적으로 치러집니다. 영어 듣기 능력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를 제작해 평가 당일 11시부터 20여 분간 시행되며 학교별 평가 기준에 따라 영어 수행평가의 일정 비율 반영됩니다. 시험은 다음 달 9일, 고1을 시작으로 고2는 10일, 고3은 11일에 중학생은 23일과 25일 사이에 평가가 진행됩니다. 대구국제고가 내년 3월 개교합니다. 전국에서 8번째로 문을 여는 대구국제고는 학년당 6학급 120명씩 모두 18학급 360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대구국제고는 올해 12월 2021학년도 첫 신입생을 선발하며 대구 지역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2025년 대구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뒤에도 국제계열 전문 교과목 등 기존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가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청소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경찰서는 지난 3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31개 지점을 표시해 지도로 제작하고 지역 초중고 83개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범죄 취약 장소를 지도로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교 106주년을 맞은 대구 가톨릭대가 SNS와 영상 등을 통해 축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별도의 기념식은 열지 않고 영상을 통해 개교 기념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학 공식 SNS에서는 개교 106주년 축하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1914년 성 유스티노 신학교로 대학 교육을 시작한 대구 가톨릭대는 1994년 효성여대와 통합했으며 현재까지 11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